안녕하세요. 오늘은 환경보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2쪽입니다. 1번 환경의 이해, 환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정답은 4번을 고를 수 있습니다. 1번의 지진, 기후, 증기 등등은 이제 이 부분은 자연적 환경에 속하기 때문에 오답이고 그 다음에 다변화되었기 때문에 단순화가 아니라 다양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의복, 식품, 경제, 교육은 자연환경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 그리고 환경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외부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73쪽 환경의 요소입니다. 1번 자외선의 작용에 해당하는 올바른 설명으로는 2번 비타민 D의 형성을 도와준다를 고를 수 있고 1번부터 3번, 그 다음에 4번, 5번은 적외선에 해당되는 설명입니다. 2번 분명성 오염의 지표이며 수질 오염의 지표로 상수도 검출 시 나오지 말아야 할 것은 2번 대장균을 고를 수 있고 분변은 이제 응가죠. 그래서 여기 풀이에 적힌 것처럼 물 10cc에서 한 마리도 검출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3번 불감기류의 속도로 적합한 것을 고르는데요. 정답은 3번 0.5m/s를 고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바람이 안 부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공기는 순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바람을 불감기류라고 하는데 그 수치는 0.5m/s이고 이러한 불감기류는 사람의 신진대사와 성장에도 도움을 줍니다. 4번 군집독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환기를 고를 수 있습니다. 군집독이란 다수인이 밀집된 실내에서 느껴지는 두통, 현기증을 말하는데요. 산소가 줄어들고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는 것을 뜻하는데 예를 들면 사람이 많은 극장 또는 버스 등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게 한자풀이로 말 그대로 사람들이, 군중들이 집단으로 모여있을 때 생기는 독이란 뜻이기 때문에 대처 방법은 환기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버스가 답답하실 땐 창문 열어주시면 돼요. 녹조현상 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2번을 고를 수 있습니다. 1번에 남조류가 과다 번식하게 되면 DO라고 하는 용존 산소량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3번 식물성 플랑크톤은 다량 번식하면 수질 개선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용존 산소량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물가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풀이나 나무는 용존 산소 생산에 도움을 주지 녹조현상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갯벌을 보존했을 때도 물을 정화시키기 때문에 녹조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 용존 산소량에 대한 설명이 뒤쪽에 조금 더 나오기 때문에 그때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6번 대기오염이 가장 심해지는 기상 조건은 기온이 역전됐을 때를 고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늘 위로 올라가면 태양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뜨거워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산소가 줄어들면서 온도는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점점 추워지는 거죠. 그런데 기온 역전은 이렇게 집이 있으면 올라갈수록 추워야 되는데 올라갈수록 뜨거운 공기가 뚜껑처럼 닫히게 되어서 원래 이렇게 우리가 공기에 안 좋은 물질이 나오면은 수직 확산을 하면서 이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희석을 해야 되는데 뚜껑처럼 닫히기 때문에 대기가
안정화되고 공기에 수직 확산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매연이라든지 미세먼지가 여기 이렇게 딱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온 욕전은 말 그대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올라가서 역전되는 현상 때문에 대기가 안정화되어서 수직 확산이 일어나지 않아 대기 오염이 증가하는 현상입니다. 7번. 태양 광선 중 파장이 가장 긴 적외선에 대한 설명을 고르시오. 아까 앞에서는 자외선이 나왔죠. 그래서 일단 정답을 골라보면 여기서는 1번부터 4번까지는 자외선에 대한 설명이네요. 그리고 온열 효과를 통한 혈액순환이 적외선을 나타냅니다. 태양 광선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자외선, 적외선, 가시광선. 그래서 자외선은 우리가 건강선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아까 보기에서 보았듯이 색소를 침착시키긴 하지만 또는 백내장을 발생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긴 하지만 비타민 D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또는 살균, 때로는 치료에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적외선은 열선이라고 해서 일사병의 원인이 되고 피부 장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는 효과가 있고 마지막으로 가시광선은 우리 사람들이 이제 색깔을 구별하고 명암을 구별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가시광선이 적어 조도가 낮을 경우에는 시력이 저하되며 안구 진탕증을 보일 수 있습니다. 8번. 식중독의 주된 증상은 1번. 구토 및 설사. 이제 소화기 장애를 보이죠? 9번. 대기오염의 지표에 해당하는 것은 2번. 분진,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를 고를 수 있습니다. 갑자기 기억났는데요. 이거를 1분 이렇게 외우면 어떨까요? 그렇다고요. 10번. 부영양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은 2번. 수역의 점차 유기물질에 의한 영양물질이 많아지는 현상. 영양이 많아지니까 뭐 좋은 뜻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런 현상이 펼쳐지게 되면 식물성 플랑크톤이 이거를 먹고 쑥쑥 성장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영양, 염류라고 해서 인이라든지 이러한 물질들이 원래는 적은 상태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예를 들면 세제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이게 많이 검출이 된대요. 그래서 여기 적을 때에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많이 없었는데 이제 세제가 우리 집에서 쓰여지고 강으로 흘러나가게 되면 강이 이제 영양이 많아지는 거죠. 이제 빈영양화에서 부영양화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식물성 플랑크톤이 늘어나기 때문에 물속에 있는 아까 용존산소를 자기네들이 다 써버려요. 그러면 정작 이제 물에서 성장해야 되는 물고기들이 이 산소가 적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호수와 하천의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11번. 벌써 페이지 75쪽이네요. 통조림, 소시지 등에서 발견될 수 있고 신경계의 급성 중독 현상을 일으키는 것은 1번. 보툴리누스 식중독을 고를 수 있습니다. 보툴리누스균은 혐기성 세균입니다. 우리가 호기성 세균은 산소를 좋아하고 혐기성 세균은 산소가 없어도 살 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통조림처럼 진공 상태를 만들어도 충분히 자라날 수 있는 균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망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이 보툴리누스 균은 아세틸콜린이라고 해서
근육이 움직이는 데 필요한 신경 전달 물질을 차단하기 때문에 다른 데의 마비도 마비지만 나중에는 호흡근,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것은 폐만 움직여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폐 근처에 있는 근육들도 함께 작용을 하기 때문인데 이 호흡근에 마비가 와서 호흡곤란으로 사망하게 되는 균입니다. 12번. 인구가 밀집되고 건물이 많은 도심지에서 복사열과 여러 가지 냉난방 장치에 의해 온도가 상승하는 것은 4번. 열섬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뜨거운 섬이라는 뜻으로 예를 들면은 부산의 한가운데는 28도인데 옆에 양산에 가니까 22도. 이렇게까지 차이 날 일은 없겠지만 그냥 이제 설명을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시 바깥쪽은 나무도 많고 그 다음에 아스팔트 도로도 적기 때문에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데 여기 도시만 불타오르는 걸 열섬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군집독은 아까 앞쪽에서 나온 것처럼 다수인이 밀집되어 있을 때 산소는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증가되어서 나타나는 증상이지만 창문을 열어서 환기시키면 괜찮아진다고 했고, 기온 역전은 우리가 올라갈수록 온도가 떨어져야 되는데 높아지는 바람에 뚜껑이 생겨버려서 이제 공기 확산이 되지 않아 대기오염이 생겨나는 걸 뜻하고, 말 그대로 황사는 이제 사막에서 날아오는 모래 때문에 생겨나고, 그 다음에 엘니뇨는 이제 스페인어로 남자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해수면의 온도가 높아지는 증상. 그 다음에 라니냐는 엘니뇨랑 반대말로 이제 차분한 여자아이란 뜻으로 수온이 낮아지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라니냐와 엘니뇨 때문에 어떤 곳은 홍수가 많아지고 어떤 곳은 가뭄이 많아지는 이상현상이 생겨납니다. 13번. 혈액오염 폐기물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 약간 힌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4번 폐혈액백을 고를 수 있고, 1번에 있는 고름은 조직물류, 그 다음에 배아객은 병리객, 주사바늘은 손상성 의료 폐기물, 그리고 혈액이 함유되어 있는 일반 탈지면은 일반 의료 폐기물로 분류해 주시면 됩니다. 14번. 혈액과 책, 배설물, 그리고 붕대, 거즈, 탈지면, 일회용 주사기를 버릴 수 있는 폐기물은 4번 일반 의료 폐기물입니다. 그래서 격리 의료 폐기물은 감염병 환자에게 사용되었던 것, 그 다음에 병리객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배양액처럼 검사에서 사용된 물품들, 그 다음에 손상성은 이제 주사 바늘, 그 다음에 혈액 오염 폐기물은 폐혈액백과 같이 혈액과 관련된 의료 폐기물입니다. 15번. 아까 봤던 문제가 응용되어서 나왔네요. 그래서 대장균은 우리 장내 세균이기 때문에 4번 분변 오염의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28번까지 할 거예요. 네, 힘내세요. 자, 그래서 16번.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어떤 좋지 않은 일을 미연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이나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해야 하는 사항을 뜻하는 용어는 1번 감독입니다. 그리고 3번에 있는 규제는 규칙과 규정의 한도를 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17번. 저온 살균에 사멸되며 24시간의 잠복 기간을 거친 뒤에 설사와 구토 증상, 그리고 5월과 10월에 가장 많이 보이는 식중독은 아까 보툴리누스는 통조림, 그리고 비브리오균은 절인 식품, 어패류에서 많이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살모넬라가 정답으로 볼 수 있는데 보통 돼지고기, 계란에서 많이 발생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장규균은 장에 있는 일반적인 장내 세균으로 인해서 생기기 때문에 배변을 보고 손을 제대로 씻지 않으면 걸릴 수 있고,
포도상구균은 이제 장독소에 의해서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18번. 할머니께서 저녁 11시쯤에 구토와 설상 증상으로 오셨는데 음식물을 조사를 해보니 3시간 전에 케이크를 드셨다고 합니다. 이랬을 때 볼 수 있는 것은 5번 포도상구균입니다. 장독소가 원인이고 이것의 또 다른 증상은 그 특징이 잠복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보시면 3시간 만에 바로 증상이 나타났고 100도씨에서 30분간 끓여야 사멸되는 균입니다. 제가 나중에 찾을 수 있으면 이렇게 링크를 좀 걸고 싶은데요. 이제 어떤 유튜브인데 이렇게 세균을 귀엽게 이렇게 그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장염 비브리오균은 제 기억 속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캐릭터가 이렇게 나와요. 나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월척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바닷가에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영상을 보고 나니까 제가 장염 비브리오균을 딱 보면은 쟤는 어패류 절인 음식에서 많이 나오는 친구지 이거를 잊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여신이야라고 있는데 얘는 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공주처럼 나와서 나는 여신이야 이러면서 근데 나는 땀나는 걸 싫어. 시원한 곳을 좋아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여신이야는 보통 세균들은 이제 더운 곳에서 많이 자라는데 얘는 막 냉장고 안에서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찾아서 링크를 올려 놓을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번. 쾌적한 환경의 온열 조건으로 올바른 것은? 정답은 3도. 3번에 습도를 고를 수 있고, 어떤 책은 40에서 60%까지도 맞다고 해주는 것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해설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외워주셔야 해서 다른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20번. 불쾌지수란 기후 상태로 인간이 느끼는 불쾌감을 뜻하죠. 그래서 온도와 습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불쾌감의 지수는 4번 80을 고를 수가 있고 이거는 또 책마다 다르긴 한데 어떤 서양인 기준에는 이거고 동양인 기준에는 이렇다 이렇게 하지만 일단 서양인 기준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21번 일산화탄소 중독 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4번 중독된 곳에서 빨리 벗어나게 하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도록 한다. 우리가 일산화탄소는 우리가 혈액이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있죠. 그리고 적혈구에는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이제 산소와 영양분을 운반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혈색소가 산소와 같이 결합을 해야 되지만 일산화탄소가 들어오게 되면 이 친구와 결합하는 수치가 산소보다 110배나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복시 헤모글로빈을 형성하여 혈색소의 산소 운반을 방해하기 때문에 저산소증으로 사람이 사망에 이릅니다. 우리가 흔히 TV에서 보면은 연탄가스로 인해 일가족이 사망하게 되었다. 연예인분들이 연탄으로 자살을 하게 되었다. 이런 기사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실 연탄을 쓰시는 곳이 잘 없긴 하지만 혹시나 이제 그러한 경우를 보셨을 때는 빠르게 이제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시고 이제 된다고 하면은 환자분한테 신선한 공기를 마시도록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22번. 아황산가스에 대한 설명에 해당되는 것은 아황산가스는 보통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공기보다 가벼운 게 아니라 무겁기 때문에 대기층에 잘 이렇게 머물러져 있고 산성비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평균치는 0.5 ppm 그리고 저항류가 아황산가스를 적게 배출하기 때문에 장려될 수 있고
흡입을 하게 되면 호흡기 증상을 보입니다. 23번 쓰레기 소각로에서 나오는 PVC라고 되어져 있는데 폴리, 염화, 비닐이라고 불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거를 태웠을 때 나오는 것은 1번 다이옥신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울 때 나오는 것으로 환경 호르몬의 주요 위험한 물질이라고 많이 대두가 되고 있죠. 24번 도시 폐기물 중 음식 찌꺼기, 낙엽과 같은 유기물을 처리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5번 퇴비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재사용도 가능해서 좋고요. 1번에 보면 매리법은 이제 땅에 묻는 걸 뜻하는데 이제 간편하긴 하지만 환경오염에 조금 원인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2번 소각법 또한 이제 태우기만 하면 되니까 괜찮긴 한데 환경오염과 그 다음에 연료비가 좀 비쌉니다. 25번 수질오염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주요 수질 검사인 용존산소와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2번을 고를 수 있습니다. DO가 높으면 BOD는 낮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BOD가 높으면 오염된 물, DO는 깨끗한 물. 두 가지가 다 높아야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DO가 높아야 합니다. 수질오염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주요 수질 검사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됩니다. DO는 용존 산소량이라고 해서 수질에 녹아있는 산소를 뜻하고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깨끗한 물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다 보니까 얘네는 산소가 없어도 잘 살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물고기도 이제 물속에 있는 산소를 먹으면서 이제 살아가는데 이 용존 산소량이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BOD는 무슨 뜻이냐면 이제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돼 있는데 미생물이 유기물 그러니까 이제 더러운 어떤 물질들을 먹고 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요구되는 산소량이란 뜻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이 친구들이 산소를 다 써버리는 거죠. 그리고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이제 공장에서 폐수로 내보낼 때 이제 산화제라는 걸 쓰게 되는데 산화제를 썼을 때 이 또 산소가 있어야 이게 잘 쓰여집니다. 그래서 산화제를 많이 뿌리면 뿌릴수록 또 물 안에 있는 산소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사실 이 설명이 어려우신 친구분들은 그냥 용존 산소량은 좋은 거, 얘네는 나쁜 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BOD랑 COD가 높으면 높을수록 오염된 물이라는 뜻이고 용존 산소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깨끗한 물이란 뜻입니다. 이 두 팀은 서로 반비례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문제를 보시면 용존 산소량이 높으면 깨끗한 물이니까 BOD는 낮아지는 거죠. 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26번. 보고를 먹은 남성이 여러 가지 마비 증상을 느꼈는데 그와 관련된 독소는 테트로도 톡신입니다. 1번에 있는 베네루핀은 이제 굴, 무스카린은 버섯, 조개는 미틸로톡신, 감자는 솔라닌입니다. 네, 방금 또 생각났는데요. 마마무에 보면 저 솔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마마무에 있는 솔라는 감자를 되게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감자는 솔라닌.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할까요? 왜 우리 모선 1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버섯 이래가지고 네, 너무 억진가? 그냥 들어보세요. 그래서 무슨 버섯이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버섯은 무스카린. 그리고 우리가 배굴한다는 그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 굴. 그리고 조미료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조개, 미틸로톡신. 네. 유치하지만
분명히 나중에 피식 생각나실 거예요. 27번. 자신이 사는 지역에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건 반대하는 것은 2번 님비 현상. 그래서 나의 뒷마당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쓰레기 처리장, 장례식장 같은 혐오시설은 우리 지역은 절대 안 되게 하는 것이 2번이고, 반대로 이제 인비와 핑피는 우리 앞마당에 지어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마트라든지 지하철 같은 거. 28번. 식품보존법 중에 수분을 줄여서 탈수시키고 미생물의 발육을 억제시키는 것은 2번 건조법입니다. 정말 신기한 게요. 이 미생물 친구들도 사람하고 똑같이 산소랑 물이랑 적당한 온도만 있으면 쑥쑥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차단시켜서 식품을 보존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수분의 함량을 줄여서 탈수시키는 것, 뭐 말린 오징어라든지 말린 바나나 칩 같은 것들이 있겠죠.